중국 자동차 산업은 겉으로 보기에 파죽지세의 성장세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아디와 지리자동차 같은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을 빠르게 추격하며 2009년 이후 중국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첨단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성공 뒤에는 수많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날카로운 분석이 존재합니다. 2025년 9월 4일자 로이터 통신 칼럼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적인 성공 가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열한 가격 경쟁과 만성적인 과잉 생산 문제로 인해 산업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구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중국 내수 시장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관련 공급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파괴적인 가격 경쟁. 중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지난 2년 이상 지속된 무모한 가격 경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비지블 알파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아디와 장성기차를 포함한 6개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평균 신차 가격은 2025년에 24,000달러, 약 3,336만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1년 가격 대비 무려 21%나 낮아진 수치입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제조사들은 내장형 허거조리기, 여러 개의 스크린, 무료 보험, 저금리 대출 등 무리한 인센티브 경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혈 경쟁은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미 미쓰비시 자동차처럼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기업도 존재합니다. 동풍자동차 그룹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며 수익 악화를 경고했고, 결국 상장 폐지까지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상황, 선두 기업마저 흔들리는 수익성. 이러한 경쟁 심화는 전기차 업계에도 예외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컨설팅 회사 알릭스 파트너스에 따르면 2024년 시장에서 철수한 순수 EV 제조사의 수가 16개에 달해 처음으로 신규 진입 기업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산업의 생태계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비아디마저 가격 경쟁의 후폭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비아디의 분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으며 8월 생산량은 2개월 연속 감소하며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할인을 통해 판매량을 유지하고 연구개발비와 해외 신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수익성 악화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장성기차 역시 2025년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는 등 출혈 경쟁의 피해는 시장을 이끄는 선두 기업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자 입장, 과잉 생산을 방치하는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 중국 정부는 무질서한 가격 인하 경쟁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무모한 가격 할인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공업정보화부는 7월에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합리적인 경쟁을 추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이터 기사가 지적하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근본 원인은 바로 구조적인 과잉 생산 능력입니다. 컨설팅 회사 오토모빌리티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승용차 판매 대수는 2,760만 대에 그쳤지만, 알릭스 파트너스에 따르면 생산 능력은 10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한 5,560만 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생산 능력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생산 능력과 고정 비용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해결책은 새로운 공장 건설을 억제하고 유유 공장을 매각하며 산업 재편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중국의 정치적 문제입니다. 지난 15년간 전기차 산업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져 왔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들은 세금 감면, 토지 제공,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통해 자동차 공장 건설과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심지어 파산한 기업을 되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적자 기업일지라도 생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은 GDP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방정부에게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영향 및 국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가격 경쟁과 과잉 생산이라는 이중고는 제조업체들을 판매량 감소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내수 수요가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신차 판매 대수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는 면세 혜택과 정부의 차량 교체 지원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선구매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피치는 2025년 하반기에는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자동차의 수출 시장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600만 대에 육박하며 2020년보다 6배 가까이 성장했던 수출은 이제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인 비아디, 상하이 자동차, 체리 자동차가 현지 생산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국산 자동차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수와 수출 수요가 동시에 둔화될 경우 파산과 철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그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제조사의 자산은 시장 진입의 저렴한 기회로 여겨져 인수하려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2024년에는 매각 작업이 연이어 실패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상황에서 생산 라인의 가치는 낮아졌고 약소 기업들이 매력적인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업 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의 파산과 대규모 인력 감축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코메르츠방크의 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은 약 500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고용 상실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로이터 기사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처한 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영역이 재정적 파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한국과의 산업 문제를 넘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로이터 기사가 지적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표면적인 성공 뒤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성적인 과잉 생산 능력과 이를 방치하는 지방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해 촉발된 파괴적인 가격 경쟁이 산업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규모 파산과 인력 감축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발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한국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자동차 부품 및 소재를 수출하는 주요 공급국입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연이은 파산은 한국의 부품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과잉 생산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수출은 현대차, 기아와 같은 한국 자동차 기업들과 해외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단순히 경쟁 기업의 상황을 넘어 중국발 공급 과잉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전략을 재검토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공급망 관계를 다각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